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1% 하락한 2025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전일 상승 이후에 오늘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9천억 넘는 선물의 순매수 흐름들을 나타내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줬는데요. 자, 아무래도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내일 새벽에 나오고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목요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템포 조절에 한번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현물에서는 또 한 2,400억 가량의 순매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정 종목의 솔리마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부진,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램 반도체 가격 저점을 좀 찍었다라는 소식 속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한 4% 이상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중소형 OLED 쪽에 한 2조 원가량의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OLED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또 오늘 4%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만 상승하고 외국인들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만 꾸준히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골고루 좀 잘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2000포인트 위에 안착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 대규모 순매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방향성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나 시장을 좀 억누르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2분기 때 바닥을 찍었던 만큼 3분기,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FOMC 회의라든지 7월 말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들 아무래도 많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많이 좀 떨어진 종목들 가운데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반등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초가 갭 뜨고 나서는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올 때까지 반등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 거래 없이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종목들도 반등할 기미를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종목들도 별다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봉의 흐름들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 즉 거래 없이 시장이 밀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매수세가 좀 위축되고 그래서 좀 밀렸던 거지 종목의 악재가 나와서 밀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쉬었었던 이런 그 VR 관련주들 토탈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파동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VR 관련주죠. 그동안에 많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오늘 흐름들이 한번 넘어오게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팅크웨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쉬고 오늘 또 파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고 나무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VR 관련주죠. 그동안에 이슈가 돼서 튀었다가 쭉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한번 나오는 이런 순환 테마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VR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문재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국일신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성 TNS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재인 후보 관련 주죠. 그래서 오늘 유성 TNS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승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었고, 그리고 우리들 슈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 테마 속에서 지속적으로 몇몇 종목들이 돌고 돌면서 파동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치 테마주들 또는 오늘 OLED 관련주들도 비아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파동이 나타났었던 흐름들이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VR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파동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안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쫓아가서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쉬어가고 조정받고 잔잔하게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밑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매매 전략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안희정 관련주, 그 다음에 반기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런 각각의 업종별로 그 테마별로 또 대선 테마는 인물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인물별로 또 구분해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을 밑에서 사서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현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안철수 관련주들도 다물 멀티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딱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말 그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직 꺾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따라붙기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탄력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로 하여금 선별해서 공략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버텨보면 결과적으로 흐름이 넘어왔을 때 또 파동이 나오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간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개별 종목들 W자 패턴 낙폭과대 이후에 쌍바닥 만드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재료가 있다면 전기차라든지 OLED 정치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VR도 있고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선별해서 종목을 골라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